네, 좋은 밤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밤 10시 26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사무실에서 오전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후에 식사를 하고 좀 쉬었습니다. 좀 쉬었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연말을 좀 마무리하는 그 기분으로 카페에서 글도 좀 쓰고 또 몸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면서 마무리를 좀 했었는데 덕분에 약도 먹고 저녁에 또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아까 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하냐면 아내가 전화 통화를 좀 하고 있었거든요. 업무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바쁘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있길래 제가 아들을 좀 재우겠다고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재우는데 아들이 했던 얘기가 나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아들이. 그래? 그럼 엄마 아빠의 어떤 부분이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는지 세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럼 아빠가 거기에 대해서 아빠 나름대로 반론을 제기해 보겠다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아빠는 맨날 밤새도록 컴퓨터 하고 나는 뽀로로도 못 보게 한다.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어, 엄마는 저렇게 밖에서 통화하고 있고 나는 잘하고 하고 이건 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세 번째, 뭐 비싼 거였는데 세 번째는 뭐 엄마 아빠는 뭐 나 재워놓고 막 재밌는 거 하고 나는 재밌는 것도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세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좋다. 아들의 이야기를 아빠가 다 들었으니까 이제 아빠가 아빠의 의견을 개진시켜 봐도 되겠냐 하니까 듣겠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6살이니까. 자, 첫 번째, 아빠는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아들은 뽀로로 못 보게 한다.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진짜 아들한테 뽀로로 안 보여줘? 뽀로로가 뭐 유튜브로 저기 하는 뭐 뽀로로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하는 그 뭐 애기들 방송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못 보게 한다는데 엄마 아빠가 진짜 못 보게 하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밤새도록 컴퓨터하고 아들을 뽀로로 못 보게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 아빠가 밤에 컴퓨터를 하는 건 회사에서 퇴근하고 와서 아빠는 또 작가니까 원고 작업도 하지만 우리 아들이 유치원도 가고 학원도 가고 또 간식도 사 먹고 젤리도 사는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비용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아빠는 돈을 버는 작업을 하는 거다. 아빠가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아빠는 하늘이가 원하는 젤리도 못 사주고 과자도 못 사주고 간식도 못 사주고 재밌는 곳에 데려고 가지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됐느냐? 됐대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엄마는 밖에서 통화하고 나는 잘하고 이건 좀 말이 맞지 않는다 했는데 엄마가 밖에서 통화하는 건 아까도 이게 아빠가 일본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들 젤리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재밌는 곳에 데려가고 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근데 엄마가 저 통화를 하지 않고 하늘 옆에 누워 있는다? 그럼 엄마는 하늘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해줄 수가 없다.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엄마가 씻고 나오면 아들 옆에 누워서 자지 않느냐. 엄마가 지금 밖에 나간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엄마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건데 하늘이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두 번째도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엄마 아빠는 밖에서 뭐 하고 나는 자라고 하고 엄마 아빠만 재밌는 거 하잖아.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재밌는 걸 하기 위해서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마 아빠는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저녁에 뭔가 하는 거지 재미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재미는 하고 싶어 하는 거 하려면 나가서 영화 보고 나가서 친구도 만나고 뭐 술도 마시고 하늘이 놔두고 나가서 뭐 게임도 하고 이런 게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지만 엄마 아빠는 하고 싶은 걸 하지 않는다. 이제는 엄마 아빠는 하늘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한 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 위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건 재미와는 상관없다. 물론 그 속에서 엄마 아빠가 나름의 어떤 재미도 느끼겠지만 그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 엄마 아빠가 재밌는 거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 내팽개치고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 재밌는 일 하기 위해서 하늘을 지어놓고 밖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 정말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이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런 때는 이미 지나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아내와 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 아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는 잘 키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 유치원의 어떤 뭐 학예 발표라든지 유치원의 운동회라든지 하면 뭔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1월생이라서 그렇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항상 이 아들의 어떤 그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를테면 항상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세계 최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의 행복이고 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엄마 아빠의 모든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것들도 이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뭐 잔병치레도 없고 또 큰 어려움 없이 자라고 있는 것들도 어떤 뭐 앞으로는 물론 또 지켜봐야겠지만 또 인간의 운명이란 걸 어떻게 벌써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6살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는 걸 봤을 때 참 잘 자라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반면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에 경주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진짜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뛰어나고 혹은 아무 문제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을까? 조금씩 이 아들이 자라면서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저는 옳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건강하다는 자신했는데 암에 걸렸다.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식단도 조절하고 뭐 다 하는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깝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자신할 수 있나? 인간이 어떻게 신도 아니고 아무리 인간이 건강을 자신하고 뭘 한다 해도 그걸 병에 걸리거나 건 어떤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 텐데 아니면 운명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저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자존감이 높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6살이지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들 뭔가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뛰어놀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늘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늘 잘 때 키스를 하고 서로의 뺨에 뽀뽀를 하고 세계 최고의 아들이라고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아들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이가 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큰 도구이긴 하지만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잘 키운다? 이거는 진짜 한 80, 90까지 살아봐야 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땐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깊어지고 성인이 되면서 뭐 책을 쓰고 강의도 다니고 그리고 훌륭한 어떤 대표님들, 기업의 회장님들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그런 제 어떤 성향들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40이 넘어서 늦었지만 뭐 대학원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배움에 대한 끝없는 탐구와 도전 정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벌써부터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섣부른 것 같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갔는데 이제 아들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 아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6살인데도 아들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뭐 2살, 3살 때도 뭐 싫은 건 안 먹는다고 하고 뭐 이거는 싫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살, 3살 애기들도. 근데 6살인데
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런 게 싫고 이런 게 불편한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1번, 2번, 3번을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7살, 10살, 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이 되면 그때가 되면 또 아들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인생의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느꼈던 부분들, 또 불편했던 부분들, 엄마 아빠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 그리고 인간으로서 저희들을 바라봤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섭섭한 부분들, 불편했던 부분들, 공감되지 못했던 부분들, 혹은 사회적인 역할로 봤을 때 책임감을 다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에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를 뭐 야단친다고 하면 좀 말이 그렇지만 엄마 아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저희들은 또 어떻게 아들에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또 아이를 어떻게 또 교육을 하면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때가 돼서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막 끝없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이제는 머리가 굵어졌다고 뭐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부모는 진짜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도 하게 되는 하루였거든요. 늦은 밤 저는 오늘 파이데이아라고 제가 수업하는 고전 수업에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었는데요. 그 중에 그 로마 시대 아주 위대한 정치가이자 이제 일종의 성인이자 의인이자 그런 인물로 평가받았던 데카토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데카토는 말 그대로 큰 대자를 써서 데카토거든요. 잠시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카토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토를 읽었는데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카토는 공금을 쓰지 않았다. 그는 도시를 순회할 때는 걸어 다녔으며 그의 옷과 성매를 들 종자 한 명만 데리고 갔다. 그는 아랫사람들에게는 너그럽고 검소했으나 한편으로는 그의 상응하는 위엄과 엄격함을 보였다. 그는 정인을 구현할 때 물러섬이 없었고 정부의 법령을 시행할 때는 정확하고 단호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그 지역의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을 다른 어느 때보다 두려워했고 또 지지했다. 이게 플루타르쿠스 영전의 데카토 6 챕터 6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줄을 막 꺼놨었는데 뭐 사치를 뿌리 뽑았다. 그리고 아내나 자녀를 때리는 것은 거룩한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을 때리는 것이라고 자주 말했다. 노예의 아이들에게도 자주 젖을 먹였는데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아들과 노예의 아이들이 형제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바랐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직접 로마사를 편찬해서 아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맏아들이 그 법정관으로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후에 첫째 아내가 죽고 나서 이 사람이 노예로 부리던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노예의 아버지라고 해봤자 뭐 노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의 딸을 나에게 달라 해서 결혼을 하면서 이 노예죠, 이 첩이었죠. 젊은 첩이 자신의 집에 돌아다니게 하면서 자기의 맏아들에게는 그 노예로 부리던 그 첩을 이제 계모, 그러니까 새어머니로 대하도록 하면서 굉장히 아들로서 하여금 이제 아버지의 그 명성에 흠집이 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던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데카투가 끝나는 마지막에 여기는 아리스티데스와 데카투의 비교를 플루타르코스가 모든 그 두 권의 그리스와 로마의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의 어떤 평전에 대한 그 인물의 비교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거기에 데카토도 마지막에 그 비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데카토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마지막 그 데카토가 마지막 그 끝부분 내용입니다. 그가 새 장가를 들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내세운 변명도 사실이 아니었다. 만약 그가 좀 더 훌륭한 아들을 얻고 싶어 결혼한 것이라면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유지해온 하층 계급의 애착과 함께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처음부터 훌륭한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어야 한다. 결국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가 장인으로 삼은 남자는 그에게 명예를 안겨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데카토 전이 다 끝이 납니다. 두 인물에 대한 평가 끝이 나는데 아무리 훌륭한 데카토라고 불리는 인물일지라도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맏아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손해 보이는 어떤 아버지의 그 추악한 인간의 면모를 드러냈었다는 것이죠. 저도 참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내와 아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영원히 아들에게 세계 최고의 부모이고 또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노력했던 부모라고만 불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저희를 대하면서 인간적으로 분욕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부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내 아들이 정말 나만한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부족한 인간이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때로는 연약한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올지라도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들에게 그래 엄마 아빠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들에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합니다. 저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가진 부족함을 진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희 어리석음도 알고 학창시절에 진짜 망나니처럼 공부 안 하고 살았던 저도 제 모습도 있고 물론 그로 인해서 나이가 들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갖고 뭐 지금처럼 소설가도 되고 했지만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또 밤입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좋은 목요일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즐거운 밤들 되십시오. 전준우였습니다. 햇살이 맑아도 흐려도 괜찮아. 비가 와도 멈춰도 난 여기 있으니 조용히 들려오는 숨결 속에서 난 소망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해. 가끔은 멈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일상의 소리들 속에서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 세상은 아직 아름답잖아. 서둘러 도망가려 하지 마. 너의 걸음엔 이유가 있어. 일상의 소리들 들으며 우리 같이 노래하고 우리 함께 꿈꾸자.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속삭여주네. 괜찮다고 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고 발걸음마다